네, 안녕하세요. 바른번역 미디어에서 감수팀 맡고 있는 정대현입니다. 제가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 7년차 됐네요. 네,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백수니까 집에서 이제 막 드라마 보고 미드 보고 영화 보고 막 그런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자막이 눈에 좀 거슬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자막 이렇게 했지?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우리도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다 보면 아우씨 내가 해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막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번역을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이제 되게 철없던 시절인데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까 싶어서 번역을 시작을 해봤죠. 혼자서 해봤는데 어렵기는 했지만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번역을 다 한 다음에 그걸 영상에 입혀가지고 제가 이제 감상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뿌듯한 거예요.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그냥 자막만 달았을 뿐인데 그래서 이게 매력이 있구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발을 들이게 됐어요. 자막 번역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글밥 아카데미에 저도 등록을 해서 수강을 했고요. 강사님 중에 한 분이 그때 영상 번역 회사를 하고 계셨는데 선생님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감수자로 일해보겠냐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감수자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번역회사 감수팀이라고 하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번역본 감수하는 일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번역관한테서 번역본이 오면 번역이 잘 됐는지 오역은 없는지 뭐 오타는 없는지 이런 거 당연히 보고 번역의 일관성이 있는지 용어의 일관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고객사가 요구한 가이드 같은 걸 잘 따랐는지 전문적인 번역 내용이면 그 업계에서 쓰는 전문 용어가 맞게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번역 외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사에서 어떤 특정 양식, 특정 파일로 납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그거에 맞게 변환하고 세팅하는 그런 일도 감수팀이 하고 있습니다. 감수자 선발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두 가지 케이스로 감수자가 되시는 것 같은데 번역가로 일을 하시다가 혹은 하시면서 감수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감수자로 처음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공개 모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류 전형하고 테스트, 번역 테스트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번역가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감수자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구인 구직 사이트에 감수자라고 검색을 하지를 않아요. 애초에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사람 뽑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어렵게 감수자를 뽑았다 해도 교육해가지고 실무에 투입하기까지 한 6개월은 잡아야 돼요. 감수자로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좀 덕목이 필요한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꼼꼼해야 돼요. 왜냐면 감수자라는 게 번역가가 번역을 하고 번역가도 나름 검토를 한 다음에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실수나 오류 같은 거를 찾아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더 좀 날카로운 안목을 갖고 있어야 일반인들이 놓친 거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꼼꼼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언어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국어 실력하고는 조금 달라요. 외국어 실력 말고 언어 감각, 언어 센스 같은 게 좀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작가 소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막 번역이다 하면 외국 대본을 한국어 대본으로 바꾸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인 드라마 작가가 고민한 것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수자는 그런 감수성이 좀 더 날카로워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컴퓨터도 좀 잘 다루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영상 번역 프로그램 같은 걸 다뤄야 되고 이게 또 업체마다 다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러니까 업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거부감이 좀 적은 분들이 유리합니다. 번역본의 주인은 어쨌든 번역가거든요. 번역가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감수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약간 드는 회의감 같은 게 살짝 있는데 감수했다고 이름이 남는 것도 아니고 감수자 이력서에 자기가 감수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쭉 쓰는 것도 좀 이상해요. 보통 번역회사 재직했다고 쓰니까 그냥 직장 경력 몇 년 있는 거지 따로 작품으로서 어떤 커리어가 남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는 좀 되게 아쉬워요. 감수자한테도. 번역가, 감수자 모두 일단 번역본을 다뤄야 되는 사람이니까 출발어 도착어를 양쪽 다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 공통점일 테고 차이점이라기보다는 번역 속도가 좀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번역가를 하시는 게 커리어가 좀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번역 속도가 좀 느린 대신에 좀 꼼꼼하게 더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번역가보다는 차라리 감수자를 하시는 게 본인의 커리어상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느라 번역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좀처럼 속도가 안 늘어요. 왜냐면 이것도 확인하고 싶고 저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게 맞게 했나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속도가 잘 안 늘어요. 그거는 뭐 그분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꼼꼼하게 이것저것 확인하느라 속도가 느린 거거든요. 꼼꼼하신 분들,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린 분들은 감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분들은 저희 회사로 오십시오. 제가 감수자로 일을 하면서 번역가 분들을 많이 봤는데 영어 공부는 다들 웬만큼 하셨어요. 자신 있으시니까 오셨겠죠. 근데 의외로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사실 번역본의 최종 퀄리티는 도착어가 좌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한 번역이다 하면 한국어 실력이 그 번역본의 최종 퀄리티를 좌우해요.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예요. 법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수팀으로 일을 하면서 번역가 분들에게 피드백 같은 걸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모아놨던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글밥 아카데미에서 번역가님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쭉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프라인 강의가 싹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강의를 녹화를 했어요.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글밥 홈페이지에 올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수자는 좀 번역가와 다르게 작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감수자들은 뭐 많으면 하루에 서너 편씩도 봐야 되거든요. 특정 작품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번역가 분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감수팀이 작품을 감수해서 피드백을 보내드리면 반응이 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좀 활발하게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시는 번역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왜냐면 그런 분들이 결국 굉장히 실력 있는 번역가님들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뭐 저희 회사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랑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이런 걸 주고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른 일 그냥 찾으시고요. 조언이라기보다는 깊이 생각하시고 지원하셔야 될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본인한테 언어 감각, 작가 소양이 있는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발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걸 이렇게 잘 풀어서 써낼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좀 논리정연하게 글을 쓰는 타입인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하시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